13번 전형적인 문장형 조건부 확률인데, 동전을 하나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3번 던져라.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로 다른 사건을 만들어 보라고 하나 준 거고, 그 다음에 뒤가 나오면 주사위를 4번 던져라. 알았어. 그런데 이걸 한번 해봤더니 주사위에서 3의 배수의 눈이 3번 나왔다. 그때를 보자마자 그냥 끊어. 뒤를 읽지도 마. 그럼 전체 경우수는 일단 주사위에서 3의 배수의 눈이 3번 나왔다는데, 그 전에 일단 해야 되는 행동은 동전을 던지자. 그 동전이 앞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 뒤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 써놓고, 앞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3번 던져야 되는데 3의 배수의 눈이 3번 나와야 되니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전체 6개 중에서 3, 6 두 가지니까 3분의 1. 즉 3분의 1만 3번 연단, 3의 배수만 연달아 3번 나와야 된다. 3분의 1의 세제곱. 뒷면이 나왔으면 주사위를 4번 던지는데 3번만 앞면 나오면 되니까, 앞면이래. 3번만 3의 배수 나오면 되니까 4번 중에 3번은 3의 배수가 나왔고, 다른 나머지 하나는 3의 배수가 안 나옴이라는 독립시행 확률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 써줘서 전체를 찾았다. 이제 마저 읽으면 그때 동전이 앞면 나왔을 확률이니까 내가 원하는 바는 여기 위에 있는 이 녀석이다. 그럼 끝났죠? 이거를 미리 계산하지 말라 그랬지. 약분하기 편하게. 그래서 전체는 이걸 1번, 2번이라 했을 때 1번 더하기 2번이 분모에 가고 원트가 1번이니까 분자로 가자. 그래서 약분 2분의 1 다 죽어라. 3분의 1 세제곱도 다 죽어라. 그럼 남은 건 여기에는 1 남고 3분의 8 남고 1 남으니까 계산할 때 좀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 굉장히 쉬운 수준의 조건부 확률 문장제고요. 계속 좀 가보자. 한 개 주사위를 3번 던져서 4의 눈이 한 번 이상 남았을 때 멈춰. 여기까지가 전체 집합. 그럼 4의 눈이 한 번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귀찮잖아.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나올 수 있으니까 낫을 뺍시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전체는 주사위 3번 던진 거니까 6의 세제곱인데 4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걸 빼면 되니까 4 외에 5가지가 나올 수 있어서 5의 세제곱 해서 전체 경우 수는 91가지인데, 이 전제 조건 하에 세 눈의 수의 합이 6의 배수가 되래요. 그런데 6의 배수가 되려면 6이거나 10이거나 18이어야 되는데, 그럼 다 해보면 되지 뭐. 6이 되는 경우 4가 반드시 한 번 이상 포함되어야 되니까 4 집어넣으면 나머지 깔 수 있는 게 그냥 1, 1밖에 없어. 그래서 4, 1, 1을 1렬로 별한 경우 수는 3팩 나누기 2팩 해서 3가지. 그 다음으로 더 할 거 없으니까 12로 넘어가서 12를 4를 반드시 포함시키면서 만들 수 있는 걸 세보니까 4, 4, 4 한 가지, 4, 5, 3 이걸 각 주사위한테 배분을 해줘야 되니까 3팩 6가지. 그 다음에 4, 6, 2 얘도 다 숫자가 다르니까 세 주사위에다가 배분하려면 3팩. 그리고 18을 해보려고 봤더니만 주사위 3개로 18 만들려면 666밖에 안 되잖아요. 4를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음. 탈락. 따라서 전체 경우 수는 얼마야? 16이 돼서 뭐라 그런 거야? 16이 돼가지고 91분의 16이 됩니다. 오케이. 15번도 별로 안 어렵습니다. 주사위 한 개를 던져가지고 나오는 주사위의 눈의 수를 A,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수를 B라 그러자. 그래. 그래서 A는 2B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냥 이거는 조건부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확률. 전체 경우 수는 주사위 하나랑 동전 3개니까 6 곱하기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A는 2B라는 좀 특수한 등식이 나오면 별 수 없다. 경우수를 나눠야지. 그래서 주사위의 눈이 짝수가 되는 거니까 2, 4, 6. 그럼 자동으로 동전의 앞면의 개수는 1, 2, 3 되니까 별거 아니네요. 주사위의 눈이 하나 결정되는 경우 수는 그냥 전부 다 한 가지잖아요. 뒤에 나오는 얘가 문제임. 앞면이 한 번 나오려면 앞, 뒤 이렇게 있는데 얘를 배열하는 경우 수인 3팩 나누기 2팩 해서 3가지.
앞면이 2번 나오려면 마찬가지로 앞, 뒤니까 경우의 수가 3가지. 앞면이 3번이면 싹 다 앞면이니까 1가지. 결과는 그냥 케이스 분류 넣고요. 16번. 독립을 판단하는 문제를 한 번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1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주머니에 1부터 3n까지의 자연수가 있다. 그래. 근데 꺼냈는데 걔가 짝수인 사건을 A, 짝수가 A, 3의 배수인 사건을 B라 그러죠. 근데 얘가 독립이 되래요. 그러면 내가 체크해야 되는 등식은 딱 하나밖에 없다. PA교B가 PAPB가 되는가? 그럼 이걸 다 조사하려면 A 확률도 구하고 B 확률도 구하고 교집합 확률도 구해야 되는데 교집합이 쉽네요. 짝수이면서 3의 배수니까 6의 배수. 근데 문제는 뭐냐? 전체가 1부터 3n까지다 보니까 3의 배수 개수 쓰는 건 되게 쉬운데 짝수랑 6의 배수 세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러면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으니 짝홀로 구분하자. 그래서 n이 홀수인 경우 2k 플러스라고 했어요. 그러면 n 값이 6k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껌이 됐다. 6k 플러스 3까지 짝수는 1부터 6k 플러스 2까지의 짝수 개수랑 똑같고 절반씩 가져갈 테니까 전체는 6k 플러스 3인데 짝수는 6k 플러스 2의 절반인 3k 플러스 1. 그 다음 3의 배수가 나올 거는 6k 플러스 3까지 쓰면 3의 배수는 이거의 3분의 1 2k 플러스만 갖고 있으니까 PB는 그냥 3분의 1로 고정됐고 6의 배수는 전체 6k 플러스 3인데 딱 6k까지가 6의 배수니까 6k면은 k에 있는 거죠. 전체 6k 플러스 3 중에 6의 배수는 k에 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PA, PB를 곱하고 같다고 놓고 풀면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등식이 나옵니다. 그 말인 즉슨 홀수일 때는 절대 성립하지 않음 이 뜻이죠. 그럼 짝수일 때 n이 2k일 때는 n 값이 6k로 바뀌는 거고 너무 쉽네. 짝수는 3k에 있을 테니까 6k분의 3k 해서 확률 2분의 1. 3의 배수는 전체 6k 중에서 2k개만큼 갖고 있을 테니까 3분의 1. 6의 배수는 6k 중에서 k개 갖고 있으니까 6분의 1 돼가지고 그냥 곱하면 항상 성립하네. 바꿔 말하면 짝수일 때는 무조건 다 돼요. 2, 4, 6, 8, 10이 다 되니까 n의 값의 합은 30이다. 별로 안 어렵죠. 여기까지가 쉬운 문제였고 이제 조금 까탈스러운 걸로 가봅시다. 이렇게 집합 관련된 문제 나오면 좀 까다롭죠. 집합 A는 1, 2, 3, 4가 있는데 걔 부분 집합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집합을 선택해라. 부분 집합 개수 몇 개예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면은 1을 선택하냐 마냐 2가지, 2를 선택하냐 마냐 2가지, 3도 2가지, 4도 2가지 해서 1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뽑아오는 거니까 전체 경우 수는 16C 2. 그 다음 거기서 2개를 고르는데 두 집합의 합집합이 A가 될 확률을 구하랍니다. 이런 거 나오면 집합 갖고 뭔가 확률 문제가 나오면 저는 보통 문제를 풀 때 원소의 개수로 케이스 분류해요. 그래서 지금 문제 상황이 B랑 C라는 부분 집합이 생겼는데 이 녀석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별다른 제한 조건이 없으면 B 쪽이 C보다 좀 많고 그 원소의 개수가 많거나 같다 이렇게 잡으면 좋습니다. 어차피 서로 다른 거 뽑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걸 뽑는다는 얘기는 두 원소의 개수의 대소 관계가 결정되는 거니까 그냥 대놓고 한쪽이 좀 많다 이런 느낌으로 설정하면 좋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원소의 개수로 분류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많은 쪽이 원소의 개수가 4개인 경우, 3개인 경우, 2개인 경우. 왜 1개인 경우는 없냐? 아니 합쳐서 4개가 나와야 되는데 더 많은 쪽이 1개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최소한 둘을 합쳐가지고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나오니까. 그래서 첫 번째
원소의 개수가 4개다. 즉 전체 집합이면 더 적은 쪽의 집합은 아무거나 가져와도 괜찮죠. 원소의 개수가 0인 부분 집합 갖고 와도 되고 1도 갖고 와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그러면 잘 보니까 C가 될 수 없는 집합은 한 개밖에 없네. 얘도 1, 2, 3, 4고 얘도 1, 2, 3, 4인 경우는 피해야 되잖아요. 둘이 다른 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는 원래 2의 4제곱인데 같아지는 경우 하나를 빼가지고 15가지가 있음. 그 다음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경우, 그럼 샘플 하나 잡읍시다. 만약 B가 1, 2, 3이라고 하면 그럼 이 1, 2, 3이라는 부분 집합을 골라오는 경우 수가 4C3이죠. 적어주고. 그런데 만약에 C의 부분 집합의 개수, C의 부분 집합이래요. C의 원소의 개수가 1개다 라고 하면 B랑 C랑 합쳐가지고 1, 2, 3, 4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얘가 4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근데 원소 개수가 1개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음. 한 가지. 그래서 총 4가지가 나오고, 만약에 얘가 여전히 1, 2, 3인데 B의 원소의 개수가 C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4는 확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원소의 개수가 2개를 했으니까 나머지 하나를 채워야 되는데 뭘 갖고 올 수 있냐면 4를 빼고 아무거나 가져와도 되죠. 그럼 3개 중에 하나 갖고 오는 거니까 3가지. 그래서 4C3 곱하기 3 해서 12가지가 되고, 둘 다 3개인 경우 이쪽이 1, 2, 3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4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얘랑 이 2개가 올 수 있는 경우 수가 1, 2, 3 중에 2개 뽑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점, 3과 3이다 보니까 둘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지. 그 말인 즉슨 B를 먼저 선택하고 지금 C를 결정한 건데 우리는 그 집합 2개를 구하고 싶은 거지 이 둘의 순서를 만들고 있지 않잖아요. 즉 B에서 C를 구한 경우랑 C를 먼저 만들고 B를 구한 거랑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1, 2, 3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1, 2, 4를 만들었다고 할게요. 근데 1, 2, 3을 먼저 만들고 1, 2, 4를 만든 거랑 B에서 먼저 1, 2, 4를 만들고 C에서 1, 2, 3 만든 거랑 중복되잖아. 즉 이 2가지 중에서 하나만 남겨야 되니까 반만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2팩분의 1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포인트다. 마치 우리가 A, B, C, D라는 4명을 둘둘로 쪼갤 때 이렇게 대등한 숫자가 나오면 4C, 2C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2팩분의 1 하는 거랑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포인트였고, 마지막 둘 다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경우는 여기서 B를 먼저 결정하는 경우 수가 4C2. 근데 자동으로 합쳐서 전체가 나와야 되니까 3, 4가 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얘는 한 가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 2를 먼저 결정하고 3, 4가 나오는 경우랑 3, 4가 먼저 나오고 1, 2가 나오는 경우랑 중복되기 때문에 절반만 남겨야 된다. 그래서 3가지. 그래서 얼마냐? 다 더하면은 40까지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답은 3분의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합 가지고 장난질을 치면은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단 가장 빠른 풀이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틀리지 않는 풀이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언제나 베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타 이상 해준다. 좀 어려웠고 18번 나왔네. 1, 2, 3, 4에서 1, 2, 3, 4로 쏘는 함수가 있는데 F1, F2, F3의 대소관계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또는 F2가 F4보다 작은 경우, 즉 여기를 1번 케이스라고 그러고 2번 케이스라고 했을 때 1 또는 2를 보란 거니까 별 수 없다. 1번 케이스도 구하고 2번 케이스도 구하고 겹치는 거 빼고. 그럼 전체 경우 수는
1이 쏠 수 있는 함수값이 1, 2, 3, 4 4가지, 2도 4가지, 3도 4가지, 4도 4가지니까 4에 4제곱해서 2에 8제곱 미리 깔아놓고 일반 경우부터 해보면 그 F1, F2, F3이 이미 대소관계가 결정되어 있다 보니까 공역에 있는 1, 2, 3, 4 중에서 3개만 뽑아오면 알아서 완성. 4C3. 이게 여기 F1, F2, F3 부분이고, 조심해야 될 게 F4는 지금 딱히 제한 조건이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가져도 되기 때문에 4가지. 이런 거 놓쳐가지고 실수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16이고, 두 번째 케이스는 F2랑 F4가 대소관계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공역에 있는 원소 4개 중에서 2개만 알아서 가져오면 알아서 순서가 결정되니까 4C2고, 마찬가지로 지금 F1과 F3은 제한 조건이 안 걸렸으니까 아무거나 가져도 괜찮기 때문에 4 곱하기 4 해서 96. 자, 그럼 문제는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해야 되는데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F2가 있다. 그럼 문제가 생겼어. F3이랑 F4랑 대체 누가 더 큰? 모르잖아요. 모르면 나눠. 현재 확실하게 결정된 대소관계는 F1이 F2보다 작은 거고, 이제 F3이랑 F4를 비교해야 되는데 F3이 더 클 수도 있고 F3이랑 F4랑 같을 수도 있고 F3이 작을 수도 있죠. 그거를 다 나열하신 다음에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1, 2, 3, 4를 줄 수밖에 없네. 한 가지. 밑에 거도 1, 2, 3, 4를 줄 수밖에 없네. 한 가지. 4C, 4. 마지막은 1, 2, 3만 결정하면 4는 자동 결정이니까 공역 4개에서 3개만 뽑으면 된다. 4C, 3. 그래서 4가지 해가지고 겹치는 건 6가지. 그럼 끝났죠? 단순 산수 노동하면 되니까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 같은 조건이 등장했을 때 중첩되는 거 나오고 애매한 조건이 등장하면은 무조건 바로 케이스 분류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거 흔하게 나오고요. 19번. 이런 게 약간 평가원스러운 표현이죠.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데 1대1 대응이다. 이런 말 있는지 없는지 조심하시고.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라. 가. F1은 2 이하임. 그럼 F1이 쏠 수 있는 건 1 또는 2다. 그런데 n이 2, 3, 4일 때 fn이 5 빼기 n이래요. 이거 수능 문제에서는 루트 n으로 나왔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그리고 이렇게 n에 2, 3, 4 나오면은 보자마자 쓰세요. 2 집어넣으면 f2가 3 이상임, 3 집어넣으면 2 이상임, 4 집어넣으면 1 이상임. 자, 그러면 F4는 1 이상이라 그랬는데 그거 아무거나 다 되는 거네? F4는 제한 조건이 없다. 근데 F1과 F2랑 F3은 제한 조건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좀 열받는 게 2랑 3은 부등호 방향이 같은데 얘만 다르잖아요. 특이한 녀석이 있으면은 걔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자. 그래서 F1이 1인 경우랑 2인 경우를 나누고 2, 3, 4를 이렇게 깔았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F1이 1이야. 그럼 1은 이미 썼고 F2, 3, 4를 결정해야 되는데 더 고르는 범위가 넓은 녀석부터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얘는 2 이상으로 막혀있고 얘는 3 이상으로 막혀있으니까 범위 더 좁은 거. 좁은 녀석부터 먼저 결정하면은 F2가 될 수 있는 숫자는 3 또는 4 해서 2가지. 근데 얘가 뭐 하나 골랐다고 해서 여기서 뭐 딱히 고려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 에 빠졌으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2개에서 하나 고르면 되지. 만약 F2가 4라 그러면 나머지 2, 3 중에서 고르면 되지. 해가지고 또 2가지. 그럼 앞에 3개가 결정됐으니까 F4는 부담없이 1가지. 그래서 4가지가 나오고, 여기서 특이점. F1이 2예요. 근데 이 문제가 F가 1대1 대응이라 그랬기 때문에 함수 값에
1, 2, 3, 4가 다 공존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함수값 1을 가질 수 있는 녀석이 F1 또는 F4밖에 없었어. 근데 F1이 1을 안 썼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F4가 1임. 이런 걸 간파하셔야 됩니다. 이런 느낌이 작년 평가에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3, 4를 F2랑 F3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둘 다 3, 4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으니까 얘가 3 가지면 얘가 4 가지고 4 가지면 3 가지는 거니까 2가지. 그래서 간단하게 6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에 대해서 부등식으로 제한 조건 걸려 있으면은 일단 부등호 방향 다른 놈 등장하면 개로 케이스 분류, 그리고 좁은 범위부터 넓은 범위로 확장하는 것이 안전하게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전체 경우 수는 1대1 되어 있으니까 4팩토리얼 24. 그래서 이런 선지에 좀 친숙해졌으면 좋겠고, 요즘에 하도 fn 갖고 장난질 친 게 많아서. 20번, 아 드디어 공 넣는 문제 봅시다. 주머니 A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3개 적어놨고요. 주머니 B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2개. 그래. 그래서 A랑 B에서 2개의 공을 각각 동시에 꺼내가지고 서로 바꿔치기 한다. 그랬을 때 A보다 B에 흰 공이 더 많아라. 그럼 여기 검은 걸 A라 그러고 흰 거를 B라 그랬어요. 그럼 현재는 A가 더 많은데 여기에다가 흰 공을 좀 넣어주고 여기서는 흰 공이 빠져야지 이게 더 많아지겠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네들을 교환시키는 전체 경우 수는 6개 중에서 2개 뽑으니까 6C, 4개 중에서 2개 뽑으니까 4C 해가지고 90까지. 이제 원트, 이쪽이 B가 많아져야 돼. 해보지 뭐. A에서 흰 공을 뽑아오는 개수, B에서 흰 공을 뽑아오는 개수를 나열해가지고 케이스 조사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A에서 흰 공을 많이 뽑아야지 B가 많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부터 A는 흰 공 잔뜩 뽑아오는데 B는 안 줘. 그럼 오케이죠. 그 다음에 A가 흰 공을 2개 뽑아오고 B는 꼴랑 하나만 뽑아오면은 얘는 결국 실제적으로는 1개를 잃었으니까 2개로 바뀌는 거고, 얘는 1개를 얻었으니까 3개로 바뀌어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없는 것 같고, A는 흰 공을 하나 주고 B는 하나도 안 주면은 마찬가지로 개수가 역전되니까 요 3개 케이스밖에 없네. 내가 누차 말하지만 평권에서는 이런 케이스 분류가 절대 2자릿수로 안 갑니다. 그럼 이제 별거 없죠. A에서 흰 공을 뽑아오는 경우 수는 3개에서 2개 뽑아오는 거니까 3C. B에서 흰 공을 하나도 안 뽑아온다는 얘기는 검은 공만 2개 뽑아온다는 얘기니까 2C, 3. A에서 흰 공 2개 뽑아오는 거 똑같이 3C이고, B에서 흰 공을 뽑아오려면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니까 2C1, 2C1. 제발 2라고 쓰지 말고 2C1로 써주세요. 골라왔다는 인상을 줘야 되니까, 꼭 검토할 때. A가 흰 공 하나 가져오려면 흰색 하나 가져야지, 3C1. 검은색도 하나 가져야 된다, 3C1. 그 다음에 B에서는 흰 공 없이 검은 공만 2개 갖고 오니까 2C2. 그래서 다 더하면 24이 됩니다. 24이면 여러분이 취직할 나이네. 아이고, 남자들은 모르겠다. 군대 잘 갔다 와라. 그 다음에 21번. 아, 이것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있는데 3개를 뽑았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22하래요. 아이고야. 그럼 일단 전체 경우수는 20개 중에서 3개 뽑아오는 거니까 20C3 해가지고 20, 19, 18 나누기 6인데 이거 계산하지 마시고 이렇게 냅두라 그랬죠. 나중에 약분 처리해야 되니까. 문제가 원트다. 일단 3장이 다 다르다 그랬으니까 문자를 설정할 때 애초에 가장 작은 녀석이 A, 두 번째가 B, 가장 큰 걸 C라고 세팅합시다. 다 다른 게 등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합이 22하래요. 이런 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테크닉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나열하는데, 그나마 하나 있다 그러면 작은 쪽을 계속 변화시키면서 가장 큰 놈을
쭉 나열했을 때 규칙성이 혹시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 해볼게요. 가장 작은 놈이 1인데 얘랑 얘를 더해서 20보다 작아야 돼. 20 이하여야 돼. 그럼 당연히 얘보다는, 그러니까 매개체가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C가 스타트 될 수 있는 건 3 부터 쭉 가가지고 합쳐서 20 되려면 19까지 가는. 그러면 어디 보자. A랑 C는 이렇게 한 쌍이 결정됐는데 중간에 들어있는 B를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C를 내가 3 고르면 B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 1, 2, 3. 만약에 C가 4였으면 B가 될 수 있는 게 2 또는 3이니까 두 가지. 그럼 다 이제 보이겠네. C가 5면 세 가지. 쭉쭉쭉쭉. C가 19면 2부터 18 해가지고 17가지가 나온다. 오, 등차수열의 합이네. 할만함. 그 다음 A가 2면 2 다음에 3이 바로 오면 안 되죠. 중간 매개체가 있으니까. 4부터 가는. 그리고 합쳐서 20 이하가 돼야 되니까 18까지. 그럼 아까 똑같은 논리로 A가 2고 C가 4면 B가 될 수 있는 건 3 하나. C가 5면 3, 4 2개. 그래서 쭉쭉쭉쭉 가면 A가 2고 C가 18이면 3부터 17까지 가능하니까 15개. 이런 짓을 몇 번 해보잖아요. 그럼 규칙이 나와요. 1부터 17까지 더 해야 되고 1부터 15까지 1부터 13까지 그 다음 뭐겠어? 1부터 11까지. 그럼 쭉 줄이다 보면 9, 10, 11이라는 한 가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가 귀찮습니다 하면은 그냥 열심히 이거 다 계산해 가지고 다 더해서 1, 2 구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한번 수열스러운 느낌 났으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체의 경우수가 9가지죠. 그럼 난 이걸 볼 때 얘를 A1, A2부터 해가지고 얘를 A9라고 해서 일반항을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 간단해지나 싶어서. 그럼 A에는 일반항이 보니까 1부터 시작해서 홀수까지 가잖아요. 2n-1까지. 맞죠? 그러면은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평균 2분의 1 플러스 2n-1 해주고 곱하기 개수가 2n-1이네. 그러면 얼마냐? n 곱하기 2n-1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식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다. 그걸 1부터 9까지 더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열심히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열이 많다는 얘기는 뭔가 규칙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수열적인 사고방식이 원래 경우수 단원이랑 대학에서는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수의 규칙을 보는 것도 정상적인 사고가 맞아. 22번 0, 1, 2, 3, 4, 5가 있는데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택한 후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조심하셔야 되죠. 0이 맨 앞에 오면 안 돼. 4자리 자연수였으니까. 그런데 그 자연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시오. 첫 번째 조건 1000의 자리의 수랑 1의 자리의 수의 합이 짝수이거나 합이 짝수니까 짝짝이거나 홀홀이죠. 그 다음 이거나라 그랬으니까 아이씨 또 는이네. 그 다음 밑에는 100의 자리수랑 10의 자리수의 곱이 홀수다. 이건 땡큐. 곱이 홀수였으니까 둘 다 오케이. 그럼 확률 구하랬는데 아이씨 얘 또는 얘니까 구해야 할 게 3가지죠. 1, 2, 1 교집합 2. 전체 경우수는 쉽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몇 자리 자연수라는 조건 등장하면은 이렇게 샘플 잡으시고 각 자리를 대표하는 문자 잡으신 다음에 맨 앞에 놈이 절대 0 안 된다는 사실을 안 까먹기 위해서 써주시고,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수는 5가지 하나 골랐다고 치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또 5가지.
그 다음은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 해서 300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거 1번 1000의 자릿수랑 1의 자릿수 합이 짝수다. 즉 A 플러스 D가 짝수다. 그러면 아까 써놨듯이 홀홀이거나 아니면 합이 짝수였는데 짝수랑 짝수를 더해도 짝수고 짝수랑 0을 더해도 짝수죠. 그래서 사실 0도 짝수긴 하지만, 그래서 AD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 지금 홀수가 몇 개야? 1, 3, 5, 3개니까 홀수 2개를 A랑 D한테 주는 경우 수는 3가지, 2가지. 그걸 쓴 거고, 나머지 BC는 아무거나 와도 괜찮으니까 남은 4개 갖고 줘야 돼서 4 곱하기 4. 그 다음 짝과 짝 또는 0을 줘야 되는데 짝수가 0, 2, 4 3가지가 있지만 A는 0을 가지면 안 되니까 2가지. 그 다음에 남은 2개의 짝수를 D한테 줘야 되니까 2가지. 그리고 BC는 마찬가지로 남은 4개를 아무거나 주면 되니까 4 곱하기 3을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이런 계산하실 때 그냥 보자마자 6, 4, 24 해서 72, 얘는 얼마야? 48? 해서 이렇게 더해도 괜찮은데, 가급적 요런 공통인수가 보이면 묶어서 계산하는 것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약분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평소에 산수 할 때도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 확통이들은. 그 다음 2번 아까 뭐냐, 100의 자릿수랑 10의 자릿수의 곱이 홀수다. 둘 다 홀수다. 오케이. 그럼 BC를 결정하는 경우 수는 현재 홀수가 3개밖에 없었으니까 여기 3개, 여기 2개. 그 다음 남은 4개의 숫자를 A랑 D한테 줘야 되는데 A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4가지가 아니라 3가지. 그리고 남은 3개의 숫자를 D한테 줄 수 있으니까 3가지. 해서 54가지입니다. 그리고 겹치는 거 빼야죠. 그럼 겹치려면 홀이 가능한지가 않잖아 지금. 홀수가 3개니까.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고, AD가 짝짝이고 BC가 홀이면 됨. 근데 BC 홀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내가 잘못 구했네. 여기가 3 곱하기 3이 아니라 홀수가 3개니까 3 곱하기 2죠. 1, 3, 5를 적당히 골라가지고 줘야 되고, AD에다가 0, 2, 4를 주는 방법의 수는 A에다가 2가지, 0 빼고, D에다가 남은 거 2가지 해서 2 곱하기 2. 아니 이거 5턴 해놓고 답은 또 맞네. 24가지. 그래서 계산하면 150이 돼서 좀 열받네요. 확률이 2분의 1이네. 확률 문제 풀 때 제일 열받는 순간, 열심히 푸는데 답이 2분의 1이야. 반반. 오케이. 그럼 2문제 남았습니다. 23번이랑 24번은 딱 봐도 지금 공간이 넓으니까 좀 까다롭다. 한번 봅시다.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9개의 공이 들어있다.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일렬로 깔아라. 그 순서대로 A, B, C라 그러자. 그런데 답을 만족시켜라. 가 A, B, C의 합이 홀수다. 그럼 3개 합이 홀수가 되려면 가능한 조합은 홀 아니면 홀 하나 짝 둘, 이게 있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홀 하나 짝 2개 할 때는 이 녀석들의 순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 다 홀수면은 홀수끼리 구분 안 되니까 상관없는데, 홀짝짝인지 짝홀짝인지 짝짝홀인지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좀 세다. 3개를 곱했더니 9의 배수래요.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3의 배수가 2번 들어가거나 아니면 9의 배수가 1개 들어가 있는데, 이거 또는 이죠. 그러니까 겹치는 경우도 감안을 해야 함. 오케이. 그럼 대충 문제 설계를 마쳤고 확률 구하는 거니까 일단 전체 경우 수는 1부터 9까지 중에서 3개를 꺼내가지고 일렬로 배라는 거니까 9가지, 8가지, 7가지. 절대 계산 미리 하지 마시고 일단 냅두고. 자, 그럼 문제는
기준이 두 개잖아요. 홀짝도 갈라야 되고 3의 배수도 갈라야 돼. 그럼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3의 배수를 기준으로 먼저 합니다. 왜? 이게 더 힘들어. 게다가 3의 배수가 더 개수가 적어요. 1부터 9까지니까 기껏 해봐야 3, 6, 9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3의 배수를 두 개 갖고 오는 거를 3의 배수래. 3, 6, 9를 조합해가지고 9의 배수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저는 싹 다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9가 없는 경우가 있을 거고 9가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분류했어요. 9가 아예 없는 경우 반드시 3, 6을 넣어야 되죠. 그래야지 9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얘가 홀수고 얘가 짝수니까 이제 가족권을 고려해서 나머지 하나의 숫자가 짝수임. 즉 3의 배수가 더 뭐라고 하지? 케이스 분류가 적으니까 걔를 기준으로 세팅해놓고 그 다음에 가를 보겠다. 그러면 이거를 배라는 경우 수는 일단 짝수 하나를 골라와야 되니까 3C1 그리고 3, 6짝은 다 다른 거니까 나열하려면 3팩 18. 그 다음 이제 9를 안 쓰는 건 불가능. 9를 쓰는데 9가 다른 3의 배수랑 같이 있는 경우랑 9가 단독으로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같이 있는 경우, 단독으로 있는 경우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생각나는 거 3, 6, 9가 다 있으면 안 되냐? 안 되죠. 왜? 합쳐서 홀수가 아니라 짝수잖아. 가족권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따랐어요. 9, 3이면 니까 나머지 하나의 수도 홀수가 나와야지 합이 홀수. 6, 9면 짝홀이니까 합이 홀수가 되려면 나머지 하나는 짝수. 그럼 이 경우도 별거 없네. 홀수 하나 골라와야 되니까 3가지. 나열해야 되니까 3팩까지. 위랑 똑같습니다. 밑에도 6, 9 짝도 짝수 하나 골라오는 거 3가지, 나열하는 거 3팩까지 18. 그럼 나머지 9가 단독으로 있는 경우. 그럼 가져올 수 있는 홀수가 원래 1, 3, 5, 7, 9에서 9가 단독으로 있어야 되니까 9를 썼고 3은 오면 안 돼. 꺼져. 그럼 1, 5, 7만 갖고 나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 5, 7 중에서 2개를 갖고 와야 되니까 3C2. 그 다음에 나열해야 되니까 3팩. 동일한 논리로 9가 하나 있을 때 홀짝짝 구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짝수가 현재 2, 4, 6, 8까지 있는데 6을 쓰면 안 되니까 2, 4, 8만 가지고 짝수 2개 골라야 되니까 3C2 나열해야 되니까 3팩 해서 18. 그래서 18만 5번입니다. 18, 18, 18, 18, 18. 그래서 총 90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짝수 홀수는 고전적으로 잘 나오는 건데 3의 배수가 등장하면 걔를 좀 차순위로 밀어야 됩니다. 무조건 3의 배수 기준으로 싹 다 나열하고 푸는 게 안 헷갈리고 좋아요. 그래서 3의 배수가 등장하는 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니까 꼭 복습 잘 해주시고. 확률의 마지막 문제. 와, 딱 50분 걸리네. 이런 느낌이 요즘에 많이 나오죠. A1, A2, A3 이런 식의 문장론. 서로 다른 세 주머니 A, B, C에 1, 2, 3, 4, 5가 하나씩 적힌 공이 각각 들어있다. 그럼 다 그려. A에 1, 2, 3, 4, 5, B에도 1, 2, 3, 4, 5, C에도 1, 2, 3, 4, 5. 그리고 갑이 세 주머니 A, B, C에서 각각 공을 하나씩 꺼낸다. 그러면 갑이 먼저 하나 고르고 여기서도 하나 고르고 하나 고르고 파란색이 갑. 그 다음에 갑이 가져갔으니까 그 다음은 을이 와야 되죠. 마치 교장쌤과 저의 관계처럼. 그래서 편집해야겠다. 그래서 을도 남은 4개 중에서 하나씩 가져와. 빨간색이 을이에요. 그랬을 때 파란색과 빨간색들끼리 각각 다 대소관계 있을 거잖아요. 그걸 그 주머니 순으로 한 게 아니고 숫자의 대소관계 순으로 A1이 제일 작은 거, A3가 제일 큰 거. 마찬가지로 B1이 을이 꺼낸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거, B3가 제일 큰 거라고 하자. 그런데
AI랑 BI랑 다른 게 존재할 확률을 구하래요. 이게 뭔 소리야?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랑 확률 문제 풀 때 같지 않다라는 표현 나오면은 낫을 고려하는 게 낫습니다. 같지 않다보다는 같다가 훨씬 분석하기 편하니까. 그럼 낫을 생각하면 AI랑 BI랑 다른 게 존재한다에 반대잖아요. 그러면은 낫을 걸면 A1이랑 B1도 같고 A2랑 B2도 같고 A3랑 B3도 싹 다 같아야지 다른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석이 엄청나게 쉬워졌다. 부정문 나오면 낫을 고려하세요. 그럼 일단 전체 경우수는 값이 골라오는 게 5가지. 오, 을은 4가지 쭉 있고, 그 다음에 낫은 A1이랑 B1이랑 같고 A2, B2 같고 A3, B3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갑자기 제가 A1과 A2의 A3의 대소관계 이렇게 잡아버렸잖아요. 원본은 같을 수도 있다였는데 왜 갑자기 다 뚫렸을까요? 왜냐면 지금 현재 원래 원본은 A1, A2, A3가 이렇게 대소관계가 있습니다.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A1이 1을 하나 골라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세팅해 놓은 조건에 의해서 B1도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1을 이미 2개 썼네? 근데 전체 1의 개수는 하나, 둘, 3개잖아요. A2랑 B2랑 같다고 쓸 때 여기에 1이 올 수가 없죠. 즉 1의 개수가 딱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아질 여지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A1, A2, A3를 결정할 때 그냥 같은 경우는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물론 이걸 보자마자 발견하면 기분 좋은 거고 잘 모를 때는 한번 해보는 거지. 여기에 1이 들어가면은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아, 1 빠지네. 이렇게 숫자를 넣어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아무튼간 그러면 A1, A2, A3를 결정한 순간 B1, B2, B3는 알아서 따라오는 거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럼 일단 이 숫자를 결정하는 것은 5개 숫자 중에서 3개를 골라오는 거니까 OC3. 그럼 샘플 하나 들었어요. 여기서 값이 숫자를 3, 4, 5를 가져왔다고 합시다.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A에서 3, 4는 숫자를 가져왔는데 이 3, 4, 5라는 숫자가 어느 주머니에서 나왔을지 또 모르잖아요. 그 주머니를 결정하는 경우수가 3팩토리얼. 그럼 A에서 만약에 3을 가져왔고 B에서 4를 가져왔고 C에서 5를 가져왔다고 합시다. 그럼 남은 건 여긴 1, 2, 4, 5가 남았고 1, 2, 3, 5가 남고 1, 2, 3, 4가 남았죠. 그럼 이제 을 2 여기서 3, 4, 5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A 주머니에서 3이 없으니까 을이 A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4 또는 5고 그 다음에 A에서 4를 가져왔으면 B랑 C에서 3과 5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 B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3 또는 5잖아요. 그래서 갈라놓고 봤더니 내가 B에서 3을 가져왔어. 그래서 C를 딱 째려봤는데 5가 없네? 불가능. 탈락. 그 다음 B에서 5를 가져오면은 C에서 3 가져오는 경우수가 딱 한 개 존재하죠. 한 가지. 그 다음에 A에서 만약에 5를 골라왔으면 3, 4를 또 BC에서 가져야 되는데 B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게 3밖에 없네. 한 가지. 그럼 자동으로 C에서는 4를 가져와야 되니까 한 가지. 해서 값이 결정되면 을이 결정할 수 있는 경우수는 고작 2가지입니다. 이게 값과 을의 관계죠. 값은 선택권이 많고 을은 적어. 그래서 전체 경우수는 60 곱하기 2를 해가지고 120. 근데 아까 전에 전체가 555, 444였으니까 계산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큰 교훈은 첫 번째, 부정문 나오면 not 걸어라. 두 번째, 그것을 여기서는 맨날 수학하는 놈들은 맨날 이렇게 A1, B1, A2, B2, A3, B3 다 갖다가 안 써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I는 1, 2, 3 이런 거 등장하면 다 갖다 집어넣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특히 확통 문제가 I 값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오지 않아요. 5개 넘기 쉽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3개, 4개예요. 그래서 꼭 자기가 알아서 1, 2, 3 넣어서 써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샘플 찾았을 때 그 대소관계에 대해서 숫자를 한번 1, 2, 3 같은 거, 1, 1 몇 같은 거 넣어보면서 가능한 케이스랑 가능하지 않은 케이스 샘플 잡아가면서 케이스를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확통 30분급인데 그래서 항상 풀이가 엄청 길 거예요. 그 케이스 분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서 해석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꼭 자기 힘으로 해석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우와! 50분이다. 멈춰. 통계에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파트,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표본 평균의 분포가 있는데, 이산 확률 분포는 일단 표를 만든 다음에 그 표 내에서 확률의 합이 1이다, 평균이 얼마다, 분산이 얼마다, 그냥 계산을 열심히 해라, 이런 느낌이 보통 강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려워지려면 어제 했던 거, x를 먼저 내가 잡아놓은 다음에 그 x를 토대로 y는 ax 플러스 b꼴을 내가 알아서 만들어야 되는 경우, 그 어제 공을 던질 때마다 돈 주는 거, 그 형태의 문제가 가장 어렵고, 그리고 최근 추세는 어떤 식으로 주냐면 x에 대한, 문제가 밑에 있다. 문제 그냥 보여드릴게요. 밑에 있으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통계 파트는 다 기출만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몇 페이지야? 51페이지 보시면 이산 확률 분포를 잔뜩 갖고 왔는데 이런 느낌이 나와요. 표를 안 주고 네가 알아서 일단 써라. 그런데 변수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뭐 y가 어떨 확률이랑 x가 어떨 확률이 주어졌는데 머리로, 이거 뭐야? 이거를 이론적으로 풀지 말고 그냥 보자마자 1부터 5까지라고? 알았어. x, p, 1, 2, 3, 4, 5, 개, 1 하고 이 확률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면 그냥 무지수 잡어. P1, P2, P3, P4, P5 다 더하면 1이다. 그 다음에 Y에 대해서도 그냥 표 써. 1, 2, 3, 4, 5 개. 그런 다음에 얘네가 시킨 대로 하면 돼요. K가 1이면 X가 1일 때 확률에 반하고 10분의 1을 더해라. 그러면 2분의 1 P1하고 10분의 1 더해라. 이렇게 쓰면 돼. 그냥 이렇게 미지의 수가 겁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평균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평균 공식이 이거를 싹 다 곱해가지고 더한다는 건 다 알잖아. 그 공식이 무조건 여기서 다시 나오게 돼 있음. 그래서 문자가 지나치게 많은 표가 등장했을 때 이 각각의 값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이 덩어리에 대한 관계식이 다른 확률 변수에서도 다시 등장하니까 그대로 갖다 넣어가지고 산수 계산해라. 이런 취지가 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방금 제가 이거 하려면은 열심히 식 노가다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 게 번호대가 보면은 29번을 먹었죠. 옛날에는 지금 보시면 가형 14번이랑 가형 26번을 먹었는데 만만치 않은 번호대입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먹는 것 치고는 상당히 까다로운 번호대였다. 왜? 이렇게 무지성으로 나열하는 것 자체가 일단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는
쭉 올라가서 이렇게 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1차 고난. 그리고 이 X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보통 뭐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뭐 공을 던졌을 때 어떤 색 공이 나오는 횟수, 뭐 이런 거, 개수, 이렇게 셀 수 있는 카운트 가능 이런 것들을 이산적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평가 문제에서 주로 요구하는 건 진짜 이 표를 다 써라. 그렇게 나오면 지나치게 고난도라서 보통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미완성된 표를 던진 다음에 물어보는 것이 여기서 확률의 합이 얼마니? 1이다. 그걸 통해서 미지수에 대한 관계식을 이끌어내야 되고, 두 번째가 너 평균 공식 아냐? 기대값 공식 아냐? 해가지고 열심히 X랑 P랑 곱해서 더하는 거. 세 번째는 분산 공식을 알고 있느냐? 분산의 의미 따위는 잊어도 돼. 그냥 분산 공식은 X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의 제곱을 뺀다는 그 공식을 기억하고 있니? 이것만 그냥 주구장창 물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수만 더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뭐 분산이 크면 고르게 퍼져 있고 분산이 작으면 한쪽에 몰려 있다, 이런 해석적인 부분도 많이 가르쳤는데, 수능은 오히려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봅니다. 철저하게 산수에 의존하는 것만 물어보니까 안심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y는 ax 플러스 b로 주어졌을 때 y랑 x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관계를 실수만 안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항분포는 더 쉬웠죠. 이항분포는 확률 분포표가 겁나게 더러운데, 이항분포의 뜻이 아무것도 뭔지 몰라도 돼. 그냥 뭐만 나오냐면은 여기 빈칸이 없어. 여기다가 쓸게요. X가 이항분포 B라고 쓰고 N, P를 따른다. P를 뭐 따른다, 들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출제 포인트 1순위 평균 얼마야? NP다. 왜? 몰라도 돼. 일단 외워. 지금은 7월이니까. 두 번째, 분산이 얼마니? NP1-P야. 이거를 일부 참고서나 교과서에서 굳이 Q라고 쓴 다음에 1 빼기 Q라고 다시 쓰는 곳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NP1-P라고 쓰시고. 세 번째, 어차피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니까 쓰지도 않을게요. 그나마 어려워지려면 확률 물어본다. P, 뭐 X가 2일 확률 같은 건 어떻게 작성하면 좋으냐? 작성 요령은 요 전체 N개 중에서 2번 나온다. NCE. 뭐가 2번 나오냐? 여기 붙어있는 P가. 그런데 P가 아닌 1-P는 N번 중에서 2번을 뺀 N-2번만 나온다. 이거 3개만 외우면 돼요. 실제 실전 문제들도 이거 외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해할 게 있나? 그냥 다 암기잖아요. 이항분포의 진정한 의미를 맛보고 싶다. 통계학과를 가십시오. 아무도 안 간댔지? 넘어갈게요. 그런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랑 확률 분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2가지가 있다 그랬죠? 여기서는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고 한다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확률 자체를 계산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넓이가 확률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넓이 계산해가지고 확률 구해라. 이게 전부고 작년 29번도 얘입니다. 그런데 교육 과정상 원래 확률과 통계 파트에서 적분교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그 29번이 적분을 쓰면 너무 쉽게 풀려요. 무슨 의미의 적분이냐? 넓이는 수투에서 적분이라고 배우잖아요. 정적분. 그래서 이 넓이를 볼 때 인테그랄 기호를 쓰면은 요것을 확률 A부터 X까지, A부터 B까지 X가 되는 확률이라고 해석하는 요 관점이 상당히 유용함. 그냥 A부터 B까지의 넓이 이렇게 읽는 것보다 A부터 B까지 적분한 것이 확률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게 웃긴 게 교육과정상 지도서 같은 거 다 읽어보면은 전 다 읽어보거든요. 이거 쓰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평가원이 작년에 그냥 대놓고 내버렸어요. 모르면 못 푼다는 아니지만 알면 너무 빨리 풀림, 이런 느낌.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나름 적어왔어. 확률 변수 x가 키, 몸무게, 강수량 같이 약간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값들이 뭐 예를 들어 1, 2, 3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연속적으로 쫙 변하는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 그거에 대한 대표 사례가 이렇게 나옵니다. 왜 넓이가 확률이 되는가? 모티브를 설명하는 건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 안 되면 그냥 암기해도 괜찮긴 해요. 모티브가 A입니다. 키에 대한 자료의 분포를 상대 도수, 계급의 크기를 나타낸 히스토그램을 그려보자. 뭔 소리야 다. 일단 자료를 이렇게 모았는데 사람 키를 모았더니 140 이상 150 미만이 2명, 도수가 몇 명인지 그거 말한 거예요. 150부터 160 미만은 4명, 160부터 170 사이는 8, 여긴 넷, 둘. 전부 합쳐서 20명을 가져왔어요. 이거는 실제 숫자고 상대 도수는 20명 중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니? 그겁니다. 그럼 20분의 2니까 10분의 1, 20분의 4니까 10분의 2, 10분의 4 이게 쭉 나오겠죠. 그래서 다 합치면은 1이 나와요.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에서는 상대도수란 말 대신에 확률이라고 바꿔서 부르는 거죠. 이해하는 과정이니까 그냥 그런 거보다 쓱 들으면 돼요. 그 다음에 계급의 크기 진짜 오랜만이지. 요 간격이에요. 얼마예요? 10. 그걸 또 10을 넣으면 100분의 1. 이런 거 안 해도 돼. 계급의 크기 오늘 듣고 잊어도 돼. 그냥 모티브만 설명하는 거니까. 이게 쭉 나온다. 그것을 요렇게 한번 그래프에다가 나타내 볼게요.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인데 여기가 140, 150, 160 그냥 보고 넘어가도 돼. 뭘 안 적어도 돼요. 그리고 여기 Y값은 확률 100분의 1, 100분의 2, 100분의 뭐야 이런 씨 못하네요. 에이 다시 그려 140, 150, 160, 170 되고 싶다 180, 190도 되고 싶다 이렇게 있고 190 이렇게 있고 확률이 현재 확률이 아니라 요거 계급의 크기분의 상대도수 이렇게 하면은 100분의 1, 100분의 2, 100분의 3, 100분의 4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 놓고 히스토그램 오랜만에 기억하시나요? 140부터 150 사이는 100분의 1이었고 그 다음에 150부터 160 사이는 100분의 2 여기는 100분의 4 100분의 2 100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 때 특징 요 전체 넓이의 합은 얼마가 되죠? 여기가 지금 10이고 100분의 1이니까 곱하면 10분의 1 여기는 10분의 2 넓이가 10분의 4 10분의 2 10분의 1이네. 이 10분의 1이 뜻하는 바가 뭐였냐면 140 이상 150 미만이 될 확률이었잖아요. 넓이가 확률이네 나오고 싹 다 더하면 1이네. 확률의 합은 1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얘네가 뜻하는 넓이가 싹 다 확률을 의미하고 전부 합치면 1 나오는구나. 자,
자, 근데 여기서 이거는 중딩 때 하는 거고, 이 짓을 지금 통계를 하는데 꼴랑 20명 갖고 뭘 하겠어요. 20명이 아니라 2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쫙 늘리고, 그 다음에 지금 너무 이거 널널해. 10개잖아요. 이거를 140 이상 150 미만이 아니라 140 이상 141 미만 이런 식으로 쫙 줄이다 보면은 처음에 이런 각진 그래프가 나중에는 이런 느낌으로 나오겠죠. 그때도 똑같이 넓이가 확률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요 빨간 곡선이 나타내는 것을 이 집단에 대한 확률을 내포하고 있는 함수다 라고 해서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이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티브는 그거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내가 여기서 키가 150 이상 180 이하의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뭘 해야 돼요? 150부터 180까지 넓이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넓이로 보고 비호로 쓸 때는 적분기호를 활용해서 150부터 180까지 요 빨간 함수를 fx다 그러면 fx dx다 이런 식으로 쓰라는 의미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리고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 빨간 곡선이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인데 음수가 되면 되나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하시라. 밑에 보시면 43쪽이 밑에 보시면 바로 1, 함수가 항상 0 이상임. 이거 은근히 쓰입니다. 두 번째, 전체 넓이는 1. 이게 작년 수능 29번에 쓰였어요. 굉장히 유효하게. 그리고 실제 연속 확률 분포 대부분의 문제가 이거 씁니다. 그 다음에 전체 넓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구하는 넓이들은 싹 다 확률이다. 즉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확률 x가 a부터 b까지 될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적분을 쓰면 된다. 넓이는 확률이다. 요 세 가지가 출제 포인트다. 오케이, 요 세 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시면 맨날 이런 거 나와요. 직선형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0부터 5까지 정의된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뭘 구하라 했냐면 1부터 5까지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머릿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 1부터 5까지 적분하라고, 넓이 구하라고. 그럼 이 그림상에서 보면 1부터 5까지 넓이니까 요거를 구하면 되겠네. 그럼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여기 지금 A를 모르죠? A부터 찾아야 돼. 어떻게 찾냐? 전체 넓이는 1임 해가지고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2분의 1,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 그 다음에 윗변 아랫변의 합을 해가지고 7, 높이는 A 해서 A의 값, 이게 1이 돼가지고 A 값은 7분의 2다. 그럼 이 그래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1부터 5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할 때 정말 우직한 친구는 정말 이 넓이를 다 구할 것이고, 좀 생각이 트인 친구는 전체가 1인 거 아니까 이 쪼매난 부분을 빼겠다가 더 현실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쪼매난 거에서 이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알 수 있어. 왜? 이게 7분의 2잖아. 그럼 얘가 2,7분의 1을 지나고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니까 y는 7분의 1x가 돼서 1 집어넣으면 높이가 7분의 1인. 따라서 이 부분의 쪼매난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7분의 1이니까 14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진 도형 하나 던진 다음에 확률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 미지수를 여기 y좌표에다가 맨날 주니까 그 y좌표는 그 넓이가 전체 넓이가 1이다. 그걸로 구한 다음에 방금 한 것처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만 싹 살펴봐서 찾아오면 된다. 이게 가장 정통 방법이고,
근데 저거 학생 때 생각한 거. 제가 고2 때 이상한 취미가 있었거든요. 그 기출문제집을, 수원 기출문제집을 A4 한 장에 다 풀기 이런 거 있었어요. 정신이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모자라. 한 400문제 풀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산수를 덜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본 게 뭐였냐. 여기 보시면 그림 다시 그려볼게요.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A야. 구하고 싶은 넓이는 여기 전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만 보면 사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여러분이 닮음에 대해서 비율을 다 아시잖아요. 여기에 내가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5등분 했을 때 여기 넓이가 1이야. 근데 다 등간격으로 잘랐어. 그러면 이게 1대 2니까 넓이비는 몇 대 몇이 되죠? 1대 4죠. 근데 4에서 1을 가져갔으니까 남은 건 3. 그 다음에 2대 3이면 넓이비는 4대 9니까 5가 되고. 그래서 등간격이면 홀수가 나와요. 그래서 나 이번에 차원에서 뭘 했냐, 이렇게 쪼매난 넓이를 하나 기준 잡습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어. S라 그래. 그러면 여기가 지금 등간격이잖아. 1대 2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여기에 몇 S? 3S야. 그럼 전체가 4S죠. 오른쪽이 몇 S예요 그러면? 4S가 두 개 붙어있는 형태잖아. 8S. 그리고 맨 끄트머리는 이 직각삼각형이랑 맨 왼쪽에 있는 거랑 넓이비가 1대 2죠. 그러면은 이거의 반절이니까 2S다. 그럼 전체 넓이가 4S, 8S, 2S 합친 거니까 14S인데 그 중에서 이 초록색 부분은 S니까 확률이 14분의 1이지. 이런 짓도 할 수 있어. 그 얘기를 여기다가 제가 열심히 허접한 그림판으로 해놨죠. 그래서 만약에 사다리꼴이 귀찮으시다, 요거 한번 연습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처음에만 신기하네 이렇게 볼 텐데 혼자 하다 보면 또 금방 해요. 자, 그런데 연속 확률 분포 문제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꺾은 선 주고 미지수 깔고 확률 구해라, 이게 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엄청나게 유명하고 통계에 그냥 거의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정규 분포를 예시로 들어줍니다. 정규 분포가 뭐냐면 신기하게도 세상에 있는 자료를 싹 모아가지고 통계를 내보면 대부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의 성적을 내봐도 이런 그래프, 그 평균은 좀 몰려있고 끄트머리가 좀 작아지는 이런 그래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학자들이 한번 연구해본 거죠. 이것저것 자료를 다 해보니까 신기하다. 어지간한 통계는 표본의 개수만 무지막지하게 많이 늘리면 대부분 얘랑 거의 비슷해진다 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를 고딩한테도 알려줘야겠다 라는 취지로 여기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진정한 본질은 몰라도 되고요, 확률 계산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우리나라에서 전수조사하는 게 몇 개 없잖아요. 수능 성적, 대통령 그 투표, 남자 신체 검사 해가지고 병무청 자료 갖고 왔어요. 보시면 신기하게도 이게 10년 단위로 자른 거거든요. 놀랍게도 거의 변하지 않았어. 와, 놀랍다. 이게 진짜 놀라면 통계학과 가야지. 지금 이거는 뭐야, 몸무게도 약간의 차이만 있지 거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규분포의 곡선은 이런 식으로 대칭성이 있는 종 모양의 곡선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그래프식은 왜 안 보여주나요? 여기 있어. 암기하기 싫게 생겼잖아요. 본능에 따르십시오. 암기 안 하면 됩니다. 몰라도 돼요. 그냥 정규 분포는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얘가 좌우 대칭인 곡선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요 대칭이 되는 그 지점이 평균이다만 기억하면 됩니다.
즉 이 그래프는 fx란 이 그래프는 평균에 대해서 대칭, x는 m 대칭. 그래서 문제 풀 때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는 거 맨날 나오거든요. 근데 확률을 구하려면 넓이를 구하라는 걸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m인데 m 플러스 2부터 m 플러스 2보다 큰 쪽의 확률을 다 더해보래. 이거를 m 플러스 2를 진짜 써가지고 여기를 구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는 반대편 대칭성이 있으니까 m-2 쪽을 찾아가지고 여기 넓이를 활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왜? 둘이 똑같잖아.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대칭성을 이용해가지고 확률을 푸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일단 인지하고 갑시다. 그래서 그 얘기를 수학적으로 쫙 써놓으면 이건데 잊으시고,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첫 번째로 x는 m 대칭인 거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이러한 그래프를 줄 때 멘트를 이렇게 줍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런 말 주거든요. 여기서 m이 뜻하는 바는 평균이고, 여기서 시그마가 뜻하는 바는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x가 정규 분포 n 5,4 이렇게 주면 4라는 수에 속지 말고 4는 2의 제곱이다 라고 일단 제곱수를 고치신 다음에 x가 평균이 5고 표준 편차가 2로구나 라고 써놓고 시작. 그런 다음에 이제 뒤에서 배울 걸 쓰면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여기에 그 막 5 같은 제곱수가 아니면 잘 안 나올 거예요. 웬만하면 4, 9, 16, 4분의 9 이런 식으로 제곱수 나올 거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성질들을 싹 정리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제일 중요한 거라서 다시 강조.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것을 어떻게 주냐? 이렇게 줍니다. fx랑 f의 2m 빼기 x랑 같다. 마치 수원수투에서 배웠던 그 대칭성 관련된 공식. 혹은 fm 플러스 x랑 fm 빼기 x랑 같다.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확률 밀도 함수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걸 만족한다. fx랑 f100 빼기 x랑 같대. 보자마자 평균이 50이라고 써야 되고요. 이번엔 f의 100 플러스 x랑 f의 300 마이너스 x랑 같대. 어떡하지? 위에서 배운 거랑 다르잖아. 위에 거 잘 보시면 괄호 안에 평균 재면 얼마예요? x 더하기 2m 빼기 x 나누기 2니까 m이죠. 얘도 평균을 내면 m이죠. 즉 정규분포 함수를 줬는데 이렇게 f 괄호 주어지면 이 두 안에 있는 식의 평균을 구하세요. 평균이 얼마냐? 100이랑 300의 평균이니까 200이라는 걸 발견했으니 이 정규분포는 평균 200에 대해서 대칭이구만 이라고 그림부터 그립시다. 그 다음 아주 뭐 치명적인 성질은 아닌데, 지금 보면 계속 제가 X축이랑 안 만나게 그리고 있죠. 실제로 안 만나요. 근데 뭐 굳이 그걸 열심히 점근선을 그리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이런 느낌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의사항, 최근도 좀 나오기 시작한 건데, 과거에는 항상 그냥 정규분포 하나만 던진 다음에 얘만 열심히 가지고 놀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줘요.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뭐 10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다. 근데 Y를 줬는데 얘는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똑같다. 이렇게 주면 표준 편차가 같은 상황을 주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얘네들이 생겨먹은 그래프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 놈은 평균이 10이고 한 놈은 20이니까 10 잡고 20 잡은 다음에 X가 나타내는 그래프를 왼쪽에다가 그리고 똑같은 모양을 오른쪽에다가도 그려줘야 돼요. 높이까지 다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 얘네 둘을 비교하는 짓을 기출에서 최근 들어서 많이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제가 문제 풀면서 언급을 해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비교하는지. 어쨌거나 표준 편차가 일치하면 그래프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두 함수의 그래프를 비교하기가 편해진다. 그 다음 아까 전에 내가 연속 확률 분포는 죄다 확률 구한다 그랬는데 그때 써먹는 특징 중 하나가 얘다. 대칭성을 이용한 것. 뭐냐? 정규 분포가 아이고야 대칭성 안 보인다. 요렇게 생겨 먹었는데요. 평균이 뭐 180이라고 합시다. 되고 싶다. 그러면 어쨌거나 얘도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요 전체 넓이는 당연히 1입니다. 근데 대칭성이 있다 보니까 딱 반띵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부분의 넓이는 0.5가 되죠. 당연히 반대편 왼쪽도 0.5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문제에서 조건을 줄 때 P, X가 180 이상일 확률이 0.5다를 준 순간 아 평균이 180이라고 바로 해석해야 돼요. 왜? 평균 기준으로 반반 나눠 먹으니까. 근데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이렇게 줄 수 있어. 18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주면 한번 그려보면 되지. 정규분포 그리신 다음에 평균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0.5잖아요. 그럼 M의 위치가 M이래. 180의 위치가 M보다 커야 되나 같아야 되나 작아야 되나를 고민하면 되죠. 근데 180이 여기 있으면 이쪽 부분 넓이니까 0.5보다 작아져서 탈락이고 M이 딱 180이면 X가 180 이상일 확률이 딱 0.5가 되니까 오케이. 180이 M보다 작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0.5에다가 뭔가를 추가시켰으니까 오케이. 즉 그림 그려본 다음에 평균의 위치가 180보다는 오른쪽에 있군, 크군 이렇게 보는 거죠. 잘 나오는 편이니까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평균이 180이면 어떤 짓을 할 수 있냐? 딴 데.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확률 X가 190보다 클 확률을 구해라 이런 거 나왔을 때 여기를 구하라는 뜻은 첫 번째 방식 전체 0.5에서 180부터 190을 빼겠다 이런 관점이 하나 존재할 수 있고 두 번째 저 빨간색을 평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 간격이 10이니까 10만큼 떨어뜨리면 170이 되죠. 여기 넓이랑 같으니까 그냥 P, X가 170 이하일 확률과 같다. 즉 정규분포에서 두 확률이 같다고 나왔는데 부등호 방향이 반대다? 이거 평균 주는 겁니다. 보시면 190 이상일 때랑 170 이하일 때랑 확률 갖다 줬잖아요. 그럼 또 보자마자 얘네 둘의 평균을 내세요. 그럼 180이나 또. 그러니까 평균을 주기 위한 조건이 엄청나게 다채롭기 때문에 이거 감안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놓고 0.5를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부등호 방향이 분명히 다른데 확률이 일치한다 그러면 그 가운데 점이 평균이 된다. 오케이. 그럼 지금까지는 정규분포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성질만 보여주고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말만 했는데 그럼 계산을 진짜 어떻게 하냐? 밑에 나와 있는 표준 정규분포라는 것을 통해서 합니다. 표준 정규분포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정규분포란 게 평균이 50짜리고 표준 편차가 4인 놈도 있을 거고
평균이 180이면서 표준 편차가 1인 놈도 있고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이 확률을 계산하라 그러면 매번 다른 함수를 가져와서 확률 계산을 하니까 귀찮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정규 분포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기준점을 하나 만드는데 그것을 표준 정규 분포라 말합니다. 이 다채로운 정규 분포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잴 수 있는 자 같은 역할. 그래서 보통 Z라고 쓰고요. 이 녀석은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는 1입니다. 얘를 기준점을 잡아서 확률을 계산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원리는 뭐라도 됩니다. 그냥 내가 x라는 정규 분포가 x가 주어졌는데 얘가 정규 분포 40,5의 제곱을 딴다고 합시다.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5예요. 그런데 확률 35부터 50 사이에 x가 있을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주어지면 다음 스텝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전부 다 평균을 빼요. 35에서 평균 40을 빼시고 40을 빼시고 40을 빼세요. 그런 다음에 모두 다 여기 있는 표준 편차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마무리 작업. 이렇게 x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무조건 z입니다. 왜요? 라고 하지마. 공식이야. 원리 이해시키려면 힘들어요. 그냥 외워. 그러면 왼쪽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1이 되고 2가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럼 이건 또 어떻게 계산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가 주어집니다. 확률 0부터 요 값까지의 확률이 이렇게 나와있다. 통계학자들이 다 계산해 준 겁니다. 이 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이건 무시하시고 0부터 소문자 z까지의 확률이 이거라 나와 있는데 이 말인 즉슨 확률 0부터 z가 0.5가 되기까지의 확률은 0.1915예요 란 뜻이고요. 여기 1.5면 확률 z가 0부터 1.5까지 될 확률은 433이다. 그냥 보고 와서 읽고 쓰면 된다. 얼마나 편한가.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가져왔잖아요. 근데 표에는 항상 0부터 시작하는 거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면 이 표준 정규 분포가 평균이 0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확률을 구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0부터 2까지의 확률은 여기 표에 나와 있어. 어디냐? 0.4772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가 2일 때 확률은 이거다. 그래서 이건 잘 구하면 되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확률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게 좌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부터 0까지를 0부터 1까지로 고쳐 먹어가지고 다시 표를 째려보면 0.343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보고 읽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넓이는 0.3414. 그래서 얘 더하기 얘를 하는 수고를 좀 거쳐야 된다. 별 수 없다. 근데 꼼수라면 통계 문제는 무조건 객관식이기 때문에 끝에만 보세요. 5잖아. 그럼 보기에서 5만 서치하면 되지. 근데 그것도 속여 먹겠다고 2개 넣거든요. 그럼 맨 앞에 보면 돼. 그럼 보통 앞에 2개, 앞에 1개랑 뒤에 1개만 보통 보면은 객관식 찍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풀 요령, 일반적인 정규 분포가 하나 주어진 걔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라고 주어지면 다짜고짜 모두 다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자. 이유는 묻지 마라. 그래서 이 바꾼 요식을 Z라고 고친 다음에 요 확률을 구할 때는
문제에 나와 있는 요 표를 열심히 째려봐서 숫자 갖다 넣으면 된다. 그래서 통계 문제를, 통계 쪽 이쪽을 공부하실 때 그냥 센수학이나 고쟁이 같이 그냥 무난한 문제를 잔뜩 모아놓은 문제 하셔서 한 30문제만 풀어봐도 계속 똑같은 짓 하는 것밖에, 똑같은 짓만 하기 때문에 금방 풀려요. 특히 여기 있는 1915, 3413, 4332, 4772 이런 거 저 외우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냥 몇 번 풀다 보면은 아, 또 3413, 또 4772 라고 느껴질 정도로 반복되니까 그냥 무난한 문제 찾아가지고 열심히 풀면 됩니다. 어려운 거 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44, 4의 제곱을 따른다. 평균이 44고 표준 편차가 4다. 그런데 44부터 48 사이에 x가 들어갈 확률을 구해라. 보자마자 전부 다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라. 그런 다음에 왼쪽 오른쪽은 산수 계산하셔가지고 0과 2로 만들고 가운데 있는 변수는 무조건 z로 고치자. 그런 다음에 표가 저기 위에 나와 있으니까 요 소문자 z가 2일 때 값 4772를 그냥 가져오면 돼. 별거 아니고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하면 되죠. 46부터 50까지라고 하면은 또 평균 다 빼줘. 표준 편차도 나눠줘. 왼쪽 오른쪽은 산수 계산하고 가운데는 z로 바꿔줘. 그러면 0.5부터 1.5로 나와 있는데 표는 항상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으로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그림 한번 그리자. 평균이 0인데 0.5부터 1.5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0부터 1.5에서 0부터 0.5를 빼면 되겠다 라고 해석하고 또 표를 읽은 다음에 1.5까지면은 4332고요 0.5까지는 191호입니다. 난 이거 외웠어. 별걸 다 외우죠. 계산하면 나온다. 그 다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양끝이 막혀있지 않으면 어떡하냐? 상관없어요. x가 3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라. 똑같이 하면 돼.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 숫자는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z로 바꿔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규 분포를 그려주세요. 그럼 평균이 0인데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것은 0 기준으로 해서 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의 넓이는 0.5다 쓰시고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인데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랑 0부터 3까지랑 똑같으니까 그 표를 읽으면 아마 4938인가요? 4987이네. 2.5가 4938이다. 그래서 0부터 3까지는 표를 읽어가지고 4987 갖고 와서 계산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 느낌 알고 있으면 거기다 풀리다 보시면 됩니다. 이걸 어렵게 만드는 방법은 밑에 있는 예시처럼 미지수 좀 넣는 것밖에 없어요. 실전 기출문제 4점입니다. 한번 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걸 안 줬네? 그런데 68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래요. 일단 그럼 나는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잡아야겠어. 근데 가조건 보니까 아까 알려줬던 거 64 이상일 확률이랑 56 이하일 확률이 같대요. 부등호 방향이 다른데 확률이 같다고? 가운데가 평균이야. 그럼 가운데가 얼마입니까? 60이죠. 이렇게 평균 m값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지금 뜬금없이 x제곱의 평균을 줬는데 우리가 x제곱의 평균이랑 관련된 공식은 하나밖에 몰라요. 이거 vx는 x제곱 평균에서 x의 평균의 제곱을 빼라. 그런데 분사는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시그마 제곱인 거고 얘는 나와 있네. 3616 뭐라고. 그 다음에 평균이 아까 전에 60이라고 구해놨으니까 제곱하면 3600. 아, 계산하니까 16이네 그냥. 그러면 시그마가 4라고 확정되었으니 모든 정보를 다 안다. 이제 요 확률을 계산해 보면 x에서
평균 60을 빼고 68에서도 60을 빼고 표준 편차 4로 나눠주고 아이고야. 그 다음에 왼쪽 요 x에 대한 식은 z로 바꿔버리고 정리하면 z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되는데 그림 한번 쓱 그려보면 0대칭인데 2보다 작은 쪽의 확률을 구하랬으니 이 부분은 0.5로 해결하고 이 부분은 0부터 2까지니까 표를 째려보면 4772가 나옵니다. 더 하면 끝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4점을 먹는 이유 가랑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뒤에 부분은 쉽잖아요. 이거 풀고 끝낼게요. 얘도 기출문제였던 것 같은데 정규분포 m, 시그마 또 가렸네. 몰라. 그런데 확률밀도 함수 fx가 f 100 빼기 x랑 100 플러스 x랑 같대. 그럼 얘가 뭘 뜻하는 거죠? x는 100대칭이니까 평균이 100이다. 이번엔 특이하게 시그마에 대한 정보를 준 게 아니라 확률에 대한 정보를 먼저 줬네요. 해보지 뭐. 어쨌거나 100부터 108까지의 확률이 477 이거 줬으니까 열심히 Z로 바꿉시다. 기본적으로 정규분포가 넣는데 Z를 안 쓴다? 그냥 난 재수하겠다. 야. 그래서 100 빼기 100 나누기 시그마 x 빼기 100 나누기 시그마 108 빼기 100 나누기 시그마 하시고 산수 계산하면 빵 Z 시그마 분의 8 나오죠. 근데 이 값이 현재 477이라고 주어졌대. 그러면 문제에 반드시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477을 가지는 것을 찾으세요. 찾아보니 여기 있네. 이걸 토대로 여기 오른쪽에 와야 되는 숫자가 2구나 라고 간파해서 시그마 값이 4구만. 오케이. 그럼 평균이 100인 거 알고 표준 편차가 4인 것도 아니까 94부터 110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산수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보시면 연속 확률 분포 끝났습니다.